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동영상에서 제가 오늘은 중국주 관련 동영상으로 찾아뵙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장 상황이 지금 현재 시간이 3시 38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한국장 종료 기준 코스피는 마이너스 3.66%, 많이 빠졌어요. 코스피도.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3.37%,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대 시장이 둘 다 3% 마감을 하면서 아마 좀 놀라신 분들도 많을 테고 좀 두려우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중국주 동영상을 찍는 것보다는 그래도 국내 동영상, 국내 주식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서 국내 주식 동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간이 3시 38분이기 때문에 선물 같은 경우에는 선물 시장은 3시 45분에 마감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규모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현재 3시 39분을 기준으로 외국인이 선물을 오늘 좀 매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지켜봐야 될 게 평상시 같았으면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도 물량을 보통 개인이 받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선물 쪽에서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를 기관이 다 받아주는 모양새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 보통 옵션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크게 방향을 달리하는 날이 솔직히 많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완전히 반대인 게 외국인은 콜옵션을 매도했죠. 그리고 풋옵션을 매수했습니다. 즉 완벽한 하방 베팅을 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선물도 받아주면서 오히려 콜옵션을 매수하고 풋옵션을 매도하는 완벽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식 선물에서는요. 둘 다 매수가 들어왔어요. 즉 제가 주식 선물에 대해서 사실 요 동영상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한 개인가 두 개 정도밖에 이제 설명을 못 드렸어요. 왜냐면 그건 추후에 주식 선물 관련해서만 제가 교육 동영상을 만들려고 해서 그 부분을 좀 배제를 하고 계속 주식 관련 동영상으로만 여러분들을 찾아뵈었는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곰곰이. 그동안 우리나라 선물을 사줬던 건 개인도 기관도 아닌 외국인이었어요. 저는 오늘 시장이 마이너스 3%, 양대 시장이 마이너스 3. 중후반대로 빠졌지만 걱정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이건 단순히 차익 실현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동안 외국인이 사왔던 게 있잖아요. 외국인이 죽을 때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 선물시장을 사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만큼을 사줬어요. 이만큼을 사줬어요. 근데 요만큼 판다고 하락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주가가 더 오르면 외국인은 어느 정도 선에서 또 팔겠죠. 이 선에서 찍어내고 또 팔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돈 벌려고 한국 시장 들어왔지 돈을 잃으려고 우리나라 시장에 기부하려고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3시 45분이 지난 다음에 정확한 수급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저는 오늘의 이 매도에 대해서 결코 뭐 크게 걱정한다라고는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반증으로 주식 선물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과 다르게 매달 ELW와 마찬가지로 주식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달 만료일이 있습니다. 만기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식 선물을 622억이나 매수했고 기관에서도 매수를 했다는 건 외국인들도 완벽하게 상방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욕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간단해요. 자, 코스피 기준으로 1500선에 있던 게, 1500선에 있던 게,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 최악을 맛봤을 때 1500선에 있었어요. 최근 들어서 2400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진 900에서 950포인트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뭐 제대로 된 조정다운 조정이 있었나요? 뭐 요거 잠시 있었죠. 요거 잠시. 근데 뭐 이게 뭐 조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조정이었나요? 한 3, 4일 만에 끝났는데요. 그리고 다시 올라갔는데요. 요번에는 저번에 비해서 조금 확대를 해서 볼게요. 안 보이실 테니까. 확대를 해서 좀 보시면 더 잘 보이는 차트로 바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로 돌아가서 바꿔서 보시면 이게 지금 일봉상으로 요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빠지고 다시 시장을 돌려 세웠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늘도 5일째긴 해요. 음봉이 5일째긴 한데 저는 아마 내일도 만약에 음봉이 나온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마지막 음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번 6월 이제 초순에 요때 이제 6월 9일부터 14일까지였으니까 요 정도의 조정 정도 나오지 않을까. 뭐 요 정도의 수준에서 나오지 않을까. 더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코로나 때 맛봤던 막 이런 조정은 안 나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두고 봐야겠지만 왜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빠지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전일 미국에서 있었던 FOMC 회의록 때문에 있었고 연준이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코로나로 인한 경기 회복 우려감이 그 우려감에 대해서 잔뜩 이야기하고 뭐 수익률 곡선 제어와 같은 구체적인 자구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호하게 발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사실 가장 든든한 뒷배는 페드, 미국 연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구체적인 자구책에 대해서 모호한 발언을 했다는 거는 투심을 악화시키게 되죠.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 재정지원금 협의점을 찾을 경우에 모든 것이 이제 불식될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즉 민주당과 공화당이 재정지원금의 협의점을 찾게 되면 또 시장은 호재로 또 올라갈 거예요. 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거는 우리나라에만 지금 있는 악재예요. 왜냐면 코로나가 지금 재확산이 되고 있어요. 물론 오늘은 이제 어제보다 한 1, 20명 줄은 수치로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만 좀 다시 재확산이 되면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타 국가에 대비해서 조금 더 과도하게 오늘 지금 중국장도 3시 45분 기준으로 상해 종합지수가 마이너스 1.54% 빠지고 있고 심천 종합지수가 마이너스 1.45% 빠지고 있는데 그런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지수가 조금 더 과하게 빠졌다 뿐이지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도 또 예를 들어서 하루아침에 좋은 뉴스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미 코로나로 한 번 겪은 악재를 두 번 갖다 붙여서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때 3월에 맞이했던 막 이런 패닉 세일링 장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시중에 지금 고객 예탁 잔고가 51조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급락을 생각하기에는 약간 무리수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로 보시면 당연히 인버스 올라올 수밖에 없고요. 코스닥도 인버스 올라올 수밖에 없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뭐 부강약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한올 바이오파마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또 이렇게 코로나 위기가 오면 기본적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죠. 특히 이제는 백신 관련된 주식들이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점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아마 SK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코멘트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전에는 계속 삼성전자에 대해서만 코멘트를 드려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별 코멘트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 올라갈 것에 대해서는 저 또한 의심이 없고 아마 뭐 시중에 매체를 보시든지 레포트를 보시든지 삼성전자를 나쁘게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참 희한하게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잘 언론에 언급도 없었고, 그리고 레포트적인 면들도 많이 삼성전자에 비해서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화웨이의 악재에 대해서 현재 현직에 근무하고 계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조차도 SK하이닉스를 논하기가 어려운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언론에서도 그런 언급이 많이 없었던 것 같고,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정말 단순하게 봤어도 이 수급을 한번 보시겠어요? 수급을 한번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개인분들은 계속 끊임없이 매수를 하고 계시지만 외국인과 기관과 연기금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는 종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한 번도 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을 드릴 수가 없었던 게, 뭐 설사 모멘텀이 좋다고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수급이 너무 꼬이다 보니까, 이 수급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아 제가 요것을 언급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주식 선물하시는 분들께는 일단 SK 하이닉스는 매도를 하자라고 해서 최근 3일 동안 이제 주식 선물은 먼저 매도가 가능한 파생 상품이다 보니까 매도를 해서 꽤 짭짤한 수익을 올렸어요. VIP 분들이랑은 제가 82,000원대부터 이제 매도를 쳐기 시작해서 오늘 이제 매수로 이제 끝냈어요. 요거를 이제 매매를 끝냈는데 그게 굉장히 짭짤했죠. 왜냐면은 11,000원인데 주식 선물이 곱하기 10배다 보니까 한 계약당 11만 원씩 이상 수익을 올렸으니까, 보통 10계약 정도 하신 분들은 3, 4일 만에 뭐 100만 원 넘게, 뭐 20계약, 30계약 하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이 200만 원, 300만 원 넘게 이제 수익을 내셨는데, 지금 수익을 낸 게 문제가 아니고 SK하이닉스를 개인분들이 계속 이렇게 매수하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아마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신 분들 계셨을 것 같아요. SK하이닉스 그래 네가 떨어져봤자 얼마나 떨어지겠어. 그리고 내가 뭐 끝까지 한번 버텨보지 뭐. 이 뭐 내 자식한테 물려줄지언정 절대 너를 손절해서 팔지 않겠다. 그런 마인드로 들어가셨다면 걱정이 안 됩니다만, 어떤 한 수익을 바라고 들어가셨다면은 제가 볼 땐 단기적으로는 화이발 악재 이슈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보는 하단은 일단 67,000원권까지는 한 번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저도 아마 요거는 좀 과매도가 아닌가, 너무 과하게 급하게 많이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더 많이 빠지게 되면 제가 아마 매수 사인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현재 71,800원 가격대에서는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빠져서 저도 뭐 당연히 힘이 안 나죠. 저도 이제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시장 하락을 보면 마음이 좀 불편하고, 또 이제 회원분들도 걱정이 되고, 또 개인 매매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좀 걱정이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시장 스탠스를 이제 좀 중기적으로 보면 아직도 저는 상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건전한 조정치고 조금 세긴 해요.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세긴 합니다만, 오히려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렇게 루즈하게 나오는 조정보다는 뺄 거 한 번에 빨리 빼고, 그 다음에 올라갈 거 빨리 올라가는 게 더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내일까지 한번 국내 주식시장 살펴보면서 일단 요번 주는 중국 주식 동영상보다는 국내 주식 동영상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